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투자라며 손가락질 받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지자 상황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미국 밖에서 만든 반도체에 25%의 세금 폭탄이 떨어졌고 미국 연방정부 조달 물품에 대한 중국산 반도체 퇴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생겼지만 60조 원짜리 베이스 캠프를 미국에 차려둔 삼성에게는 악재도 호재로 뒤바뀐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뉴스마다 한국 반도체 비상이라는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나 대만에서 칩을 만들어 미국에 팔면 가격이 자동으로 4분의 1만큼 뛰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또 다른 정책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물건을 살 때 중국산 메모리 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아예 사지 않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시장 규모가 무려 1,200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을 20배 이상 쌓아 올린 엄청난 금액입니다. 위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삼성에게는 완벽한 호재로만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 관세는 미국 밖에서 칩을 만드는 경쟁사들에게 붙는 벌금입니다. 하지만 미국 땅 안에서 만든 칩에는 이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결국 테일러 공장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이 된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더 심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거래하려는 모든 기업이 이제 중국산 칩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확 좁아진 셈입니다. 값싼 중국산 대신 미국 땅에서 만든 칩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공급자 목록 맨 앞에 삼성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관세와 법률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미국 반도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울타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두 정책이 합쳐지면 미국 반도체 시장은 마치 가돌의 양식장처럼 변합니다.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로 둘러싼 양식장, 그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먼저 미국 빅테크들의 속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인공지능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서버 등에 쓰이는 범용 디램 가격이 올해 1분기에만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자 일부 기업들은 몰래 값싼 중국산 메모리를 섞어 쓰려 했습니다. 겉으론 미국산이라 하면서 속엔 중국 칩을 넣는 꼼수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조달금지법이 이 꼼수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미국 정부와 거래하려는 기업은 부품 하나하나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국산이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면 계약 자체가 취소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막대한 벌금과 함께 정부 사업에서 영구 퇴출당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연방정부 계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황금 시장입니다. 결국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비싸더라도 삼성이나 SKK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사야만 합니다. 여기에 25% 관세가 더해집니다. 한국 본토나 대만에서 칩을 가져오면 가격이 크게 뜁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미국 땅 안에서 칩을 만들어 공급받는 것입니다. 관세도 피하고 중국산 논란도 없고 공급망도 안정적입니다. 빅테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 삼성의 새 공장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는 인구 2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입니다. 드넓은 목초지가 펼쳐진 한적한 곳입니다. 빅테크들의 시선이 모이는 바로 그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이곳에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자가 이어지며 총 투자액은 60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을 2번 새로 깔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장 건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정보다 가동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2024년까지 칩을 찍어내기로 했지만 일정이 밀렸습니다. 업계에서는 돈만 먹는 하마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이 무리한 확장을 하다 발목 잡힌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가도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반전은 올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테일러 공장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빅테크들은 이제 미국 땅 안에서 칩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아직 완전 가동 전입니다. 인텔은 자체 생산에 집중하느라 외부 주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장 미국 안에서 칩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삼성 테일러 공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조롱받던 투자가 신의 한 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 건설 당시와 비슷합니다. 1960년대 말 많은 전문가가 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깔아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는 이후 산업화의 대동맥이 됐습니다. 테일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을까요? 삼성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여정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설계입니다. 어떤 기능을 넣을지 도면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둘째, 제조입니다. 그 도면대로 실제 칩을 찍어내는 공정입니다. 이걸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셋째, 패키징입니다. 만들어진 칩 여러 개를 하나로 조립하고 포장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이 중 한두 가지만 잘합니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 최고 수준이지만 AI 칩을 만들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만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만들고 첨단 패키징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이 유일합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안에서 다 해결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A 회사, 메모리는 B 회사, 패키징은 C 회사에 각각 맡기면 일정 맞추기가 지옥입니다. 부품 하나가 늦으면 전체 제품 출시가 밀립니다. 반면 삼성에 맡기면 한 곳에서 모든 공정을 관리합니다. 일정이 꼬일 위험이 줄고 품질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복잡한 시대에 단순함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수율이란 공장에서 만든 칩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양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70개만 정상이면 수율이 70%입니다. 나머지 셀른 개는 버려야 합니다. 최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작업입니다.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불량이 됩니다. TSMC는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습니다. 5나노, 3나노 공정에서 80% 이상의 수율을 안정적으로 뽑아냅니다. 반면 삼성의 최신 공정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수율은 곧 돈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같은 양의 칩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웨이퍼를 주문해야 합니다. 비용이 올라가고 납기도 불안정해집니다. 아무리 턴키가 편하고 관세를 피할 수 있어도 품질이 불안하면 고객은 망설입니다. 삼성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대대적인 수율 개선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테일러 공장에 상주하며 공정을 다듬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과의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수율이 눈에 띄게 올랐다는 내부 보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미국 땅에서 경쟁하는 TSMC와의 직접 비교입니다. 삼성의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지만 경쟁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유일한 맞수는 TSMC입니다. 대만 본사에서는 여전히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입니다. TSMC도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이 무려 88조 원에 달합니다. 두 공장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2025년 초 일부 가동을 시작했지만 최첨단 3나노 공정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4나노급 칩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도 2나노에서 4나노 공정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 세대로만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승부는 누가 먼저 안정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느냐로 갈립니다. TSMC는 기술력에서 앞서지만 미국 현지 운영 경험은 부족합니다.
대만과 미국의 작업 문화 차이로 초기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2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지 인력 관리, 부품 조달, 행정 절차에 익숙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워낙 커서 두 회사가 전력을 다해 만들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고성능 칩 수요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6년 현재 시장에는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들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테일러 공장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는 TSMC보다 한 수 아래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울타리가 쳐지자 선택지가 좁아졌고 삼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부 스타트업과 중견 기업들이 삼성의 턴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TSMC와의 오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신생 기업들은 다릅니다. 복잡한 공급망을 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삼성의 방식이 매력적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가 삼성 반도체의 핵심이었고 파운드리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운드리가 미래 성장의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인 칙스법에 따라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힘을 받는 삼성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완벽히 세팅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력으로 증명하는 일뿐입니다. 무대가 세팅됐다는 건 곧 변명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삼성전자에 역설적인 선물을 안겼습니다. 조롱받던 60조 원 투자가 가장 값진 자산이 됐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문이 삼성 앞에 활짝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고 승리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수율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TSMC라는 강적과 같은 울타 안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수율을 끌어올려 이 관세 가두리 양식장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